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역 바로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여긴 바로 인천역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가보시죠. 이 문을 지나면 바로 차이나타운이 시작돼요. 건물이며 간판에 붉은색이 많더라고요. 날씨 좋다. 가로등도 특이하죠? 와서 꼭 먹어야 하는 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저기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니다 보면 노란색 벽의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130여 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온 의선당입니다. 1883년 인천 개항 후 조선으로 건너온 많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청조계지가 형성됐습니다.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구심점.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의선당의 쓰임새는 다양했습니다. 형편상 한 곳에 여러 신을 모셨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고 의선당은 자연스레 화교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했는데요. 한때 만여 명이 넘는 화교의 구심점이었던 의선당. 그러나 해방 이후 화교 사회의 위축과 함께 쇠퇴의 길을 걷다 결국 폐쇄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중 외교 관계가 회복된 후 2007년 화교들의 모금과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국 사찰이자 사당인 의선당. 곳곳에 걸린 현판에선 이 땅에서 살아간 화교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비록 작고 허름한 모습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지난 100여 년간의 화교들의 삶이 깊이 서려 있는 의선당은 우리가 함께 기억해줘야 할 흔적이 아닐까요? 이번에 가볼 곳은 초록초록 나무가 많은 장소예요. 계단도 많네. 여기서 드라마 도깨비도 촬영을 했다고 했어요. 은탁이에 명부가 왔어. 아무래도 박중환과 관련된 거겠지. 박중환이 누이 주변을 맴돌아. 지켜. 단 한 번이라도 내 누이를 지켜. 외교관들의 사교 모임이 열렸대요. 클럽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아, 우와. 말로 클럽을 구락부라고. 제물포 구락부. 1901년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한 서양식 건물, 최초의 사교 클럽이었다. 각국 대표들은 이곳에서 치열한 이권 다툼을 벌였다. 각 나라가 왔으니까 이권의 침탈을 두고 전기는 누가, 그다음에 뭐 철도 부설은 누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자 하니 그런 어떤 여유 공간, 또 차도 한 잔 마셔야죠. 그게 이제 제물포 구락부의 출발인데, 처음에는 1891년경에 그게 만들어져요. 그것도 사실은 서울보다 빨라요, 우리가.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을 상징하던 제물포 구락부.
광복 이후에는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재물포 구락부. 역사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 건물은 아주 유일하게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계층들만 들어왔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집. 네, 인천시가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4건의 등록문화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1호에는 송학동 옛 시장 관사가 선정됐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항 이후 일본인 별장과 사교클럽 등으로 쓰이다 1965년 인천시가 매입해 시장 관사로 사용되어 온 송학동 옛 시장 관사. 최근에는 재단장을 거친 뒤 인천 시민의 집으로 새롭게 이름 지어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 송학동 옛 시장 관사를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민의 집은 아무나 쉴 수 있나요? 네. 게다가 입장료 무료. 아, 그래요? 와, 진짜 좋다. 네, 인천에 되게 좋은 곳이 있네요. 인천 시민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사랑 애자를 써서 인천 시민 사랑 애집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불려집니다. 여기가 삼국지 벽화거리예요. 와, 진짜 엄청 많네요. 되게 예쁘다.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번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기 학생들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삼국지 벽화 되게 열심히 보던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흐름대로 파노라마로 있으니까 보기가 좀 수월해요. 설명도 잘 써져. 삼국지 좋아해요? 네, 저는 다 읽었습니다. 오. 우와, 이게 공자상인가 봐요. 진짜? 네. 앞에 네. 공자상이구나. 일생, 공자, 이름은 구, 자는 중리. 이 공자상과 계단이 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를 구분한데 이쪽이 청나라고요, 저쪽은 일본 구역 이렇게. 아, 이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일본 조계지가 있었구나. 일본 영사관을 시작으로 인천에는 청나라, 러시아 영사관이 속속 들어섰다. 이들은 영사관을 중심으로 조계지를 설정했다. 조계지는 치유의 법권지역. 일본은 청나라 조계지 바로 옆을 선택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좁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청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구 열강들도 조계지를 차지했다. 일본 조계지는 청의 2배였다. 일본이 10,000평, 청나라는 5,000평, 각국 서양 여러 나라에 만든 거는 14만 평. 위형적 규모는 14만 평의 외국인 조계가, 각국 조계가 제일 크지만 제일 요지는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개항한 인천은 이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다. 개항 이후 인천은 빠르게 변모해갔다. 최초의 시설물들이 각지에 생겨났다. 근대식 구조물도 등장했다. 최초의 철도 부설도 개항 이후였다. 다양한 신식 문물이 도입되면서 인천의 문물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개항한 인천은 급속하게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1900년대 초 영사관 3개, 극장 2개, 은행 7개와 목욕탕, 교회, 호텔 등이 들어섰다. 대부분이 최초의 건축물들이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만든 100개의 스토리. 개항 시기의 최초 건축물들이 압도적이다. 되게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맨날 우리가 서구 열강들에게 둘러싸였다 했는데 대표적인 데가 인천인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이. 인천항이 정확히 언제 개항을 한 건가요? 개항은 1800년대 말이죠. 1890년인가? 개항 자체는 1883년대.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있고서 1882년에 그리고서는 이모군란의 결과 개항을 하게 되죠. 네, 처음에 개항을 했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밀물일 때만 근처까지 배가 올 수 있고 썰물일 때는 너무 멀리 배를 놓고 거기서부터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록들에 보면 물때를 못 맞춰서 제때 못 들어오면 그냥 외항에다가 정박을 하고 내항까지 사람이 걸어서 와, 그 갯벌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나라의 수도가 한양인데 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항구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데 아주 불리하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잡았다는 게 조선시대 정조선이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개국할 때 배산 임수해가지고 그 풍수지리를 봐서 잡긴 했지만 이곳이 그 자리가 이렇게 도읍으로서 그냥 자체가 살기 좋은 곳인지는 고려했는데 이렇게 외부와의 어떤 그 소통을 하기에는 최악의 지역이었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지키는 역사여서 그런 걸 수도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침탈당할 때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는데 한양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다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으로 상륙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갈 수는 없는 게 소백산맥을 넘어야 돼. 그거를 뭐 선 넘고 그러니까 이게 경부선이 놓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서울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인천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항구가 있지만 거기에 어쨌든 일단 와서 거기서 말을 타든지 뭘 타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인천이 모든 조약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잖아요. 인천은 제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 근대사에 배울 수 있는 박물관 같은 도시죠. 안 그래도 최초가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 이번에 다니면서. 최초 호텔, 그다음에 최초 영화관. 최초 영화관. 맞아요. 애관극장. 애관극장. 깜짝 놀랐어요. 애관극장 앞길로. 여기 맞죠? 이 건물. 네. 이 건물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거는 호텔 대불 호텔이었죠. 대불 호텔. 그게 최초의 호텔인데 그 호텔은 다 부서지고 새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집 터만 보입니다. 들어가면은 이게 투명하게 유리로 돼 있어서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아, 최초의 호텔이 근대식 호텔이 우리나라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재미난 기사들이 많아요. 일단은 그 옛날에 호텔 방을 재현해 놓은 방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써놓은 그러니까 이 대불 호텔에 대한 커멘트를 다른 기록에 뭐 기사나 이런 데는 걸 모아놓은 게 있는데 당시에 남긴 기록을요. 그거를 하는데 궁금하다. 거기서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그게요. 여기 왔더니 주변에 다 단층짜리밖에 없는데 이 호텔만 2층으로 있어서 2층에 숙박을 했더니 되게 전망이 좋았다. 2층 전망. 거기 뭐 심지어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비가 다 새서 손님들이 뭐 우산을 갖고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없으면은 거기 호텔인데 요리는 너무 맛없었다. 너무 맛없었다. 음식은 너무 맛없었다. 이런. 찐 후기네요. 네.
참사를 겪은 이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등단 이후 주요 문학상을 휩쓴 김금희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인데요. 이 시대 가장 젊은 감각으로 가장 성숙하게 인간을 끌어안는다는 평을 받는 작품,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4층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전기가 끊어진 암흑천지에서 문이 잠겨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입구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문 잠가놓고요. 못 나가게 한다고. 검찰은 관리사장 이 모 씨가 술값을 받으려고 출입문을 닫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이 나자 손님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갈까봐 사장이 문을 잠가 56명이 숨진 참사. 그날 이곳에서 친구들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경혜는 죄책감, 분노, 무기력함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출입문을 두드리던 학생들은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고 돈 내고 나가라던 사장만 자기가 아는 통로로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상수 역시 이 사건으로 유일한 친구를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만나 방치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단단하게 채우며 연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김금희의 소설 경애의 마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거의 평생을 산 사람이고 이 세계의 끔찍함에 대해서 완전히 배운 듯한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첫 장편을 쓴다면 그때 그 당혹스러움과 슬픔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1999년 10월 30일) 중구 인현동에서 중고등학생 52명을 포함한 57명이 상가 화재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현동 화재 참사인데요. 올해로 24주기를 맞은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0월 30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리기 위해 교육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위령비 앞에 모였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헌화가 이어지고 흰 국화꽃은 쌓여만 갑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 울음부터 나옵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올해로 24주기를 맞았습니다. 1999년 이날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57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추모석과 함께 위령비가 세워진 데 이어 참사 24년이 지난 올해 상설 추모 공간까지 마련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합니다. 24년 전 오늘을 잊지 말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을 간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4년 전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화재 참사.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